네, 5분입니다. 마지막 5분 같은 경우는 뭐 앞에 1, 2, 3, 4 뭐야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갈 정도로 말씀 워낙 잘하셔갖고 좀 편하게 왔습니다만, 자 5분은 우리 황 대표님 같은 경우는 참 남을 비판하지 못해갖고 참 걱정되는데, 5분은 강제라도 제가 이런 말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네.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네. 근데 솔직히 뭐 압도적인 승리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말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중앙당 네. 진짜 전적으로 내홍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도당 자체도 상당히 내홍입니다. 네. 고기철 위원장께서 오늘 사퇴 기자회견하면서 제가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자꾸 네. 물었긴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완전히 내홍이고 뭐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들 네. 지금 본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죠. 그거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들은 아주 든든한, 그렇죠. 예. 워낙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 뭐 전국적으로 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뭐 어쨌든 비판은 잘 안 하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된세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 지금의 상황, 국민의힘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도민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국민의힘의 정치를 바라보면 조금 답답하다, 가슴 아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인 지향점은 조금 너무나 우리의 현재 주민들과 또 국민들의 방향과 좀 많이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야기한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자초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저는 봅니다. 12.3 내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란이. 계엄 선포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한 것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고 국회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대통령이 고유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여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의 꽃은 투표입니다. 투표. 근데 국민의힘 일부 세력은 우리 국민투표가 부정투표다, 불법투표다, 이거는 조작투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 봤을 때 극우 세력의 집회에 제주도의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이 참석하시고, 또 그 우리나라에서 극명하게 투표가 부정되어 있다, 조작투표라고 강조하시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고 따라주는 제주도 국민의힘의 도당위원장이라면 과연 우리 제주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당위원장이라는 위치가 본인의 성향과 다르게 아까 이렇게 어떤 세력과 같이 가게 되면 본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거기에 동조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고기철 위원장님은 그런 세력과의 성향은 같지는 않는데 도당위원장으로서의 그런 것을 동조해야 되는 것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동조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섰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시각이 정확할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기철 위원장과도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그분의 성향은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과연 그렇게까지 하셨었던 분인가? 성정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일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분이 그런 스타일 아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도당 위원장이 되시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 부정선거를 찬양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목소리를 내실 때 보니까 전 너무 놀랐습니다. 과연 그분이 그랬던 분인가. 그런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중앙당도 굉장히 문제예요. 제주도당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것을 한면으로 본다면 이번에 도의원 선거에 그 지역구에 출마하는 도의원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 또 모 지역구는 아예 국민의힘 후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 제주시 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주시 을 지역구에는 아예 후보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지난번에 제주시 을 지역의 김성국 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인 고기철 위원장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당위원장의 리더십에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어떤 야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지역구의 도의원을 출전시키지 못한다? 요거는 우리 도민들한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다. 선거는 경쟁이고요. 경쟁을 통해서 올바른 후보자가 조금 더 나은 후보자가 선택되기를 희망해야 되는 게 선거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선택권을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으로서 얘기하지만 도민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만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구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있지만 그들도 국민의힘의 색깔이 빨간색과 물론 하얀색이 같이 존재합니다만 빨간색을 입지 못하고 하얀색을 입고 유세거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 전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후보들 제가 다 가깝고 친한 사람인데 물어보면 본인의 정체성과 다르게 이 당의 입장이 본인의 생각과 다르지만 그 당에 속해 있는 정당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출마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출마를 한다는 부분인데 제가 판단하건대 과연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탄핵을 찬성 반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에 계속 이 꼬리표를 들고 간다면 국민의힘은 도민들한테 또는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에 받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기자들도 얘기했지만 그 정당이 없는 이념이 없는 교육감 후보분들이 요즘 거의 옷을 파란색 입어요. 빨간색, 흰색 안 입어요. 저도 지난번에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 파란 색깔 계열이시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인기가 반영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런 부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도 우리 예전에 국회에 있을 때는 그 민주당이 빨간색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하나의 파란 색깔. 그렇죠. 색깔은 바뀌는데 지향점이 이제 조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좀 변해가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국민의힘이 아까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제주도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된다 하면 제주 4.3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무분별한 희생과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78주년이죠. 올해로 78년 동안에 도민들 삶에 한 세대를 넘어 두 세대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 제주도민들한테 그 전 국회의원이죠. 태영호 국회의원은 와서 그거는 민주폭동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 과연 그게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국가폭력이죠, 그건. 그렇죠. 광주 항쟁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제주도의 이 4.3은 저는 항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했지 뭐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다른 세력한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국가의 강압적인 폭력, 그것에 맞춰서 억눌러 살던 주민들의 어떤 그 쓰라린 인내 고통에서 생겨나오는 반발, 그것을 좀 더 폭력적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폭동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지만 저는 일부는 폭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그것을 다 모든 것을 폭동으로만 한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사성교육을 봤을 때 그 폭동 세력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10명에서 100명의 마을 주민들을 사살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그 99명의 그 이상의 지역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는 게 과연 국가가 갖고 있는 그게 공권력인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78년이 지났어요. 국민의힘은요,
우리 제주 4.3에 대해서 희생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설득하고 나서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헌법에 5.18 광주 그 사태에 대한 내용의 이 헌법 주문에 정신을 넣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헌법 정신에 넣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그거를 반대한다.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하고 충남이 이 지역 네. 합치자고 했는데 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TK나 그쪽 네. 사람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 다 반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충수를 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위가 미운 겁니다.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다 반대가 되고 있다. 제가 기사로 봤는데요. 최저임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근데 대구 지역은 6,000원도 안 된대요. 그만큼 그 지역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전히 뭐 보수의 심장은 대구다. 저는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동의할까요? 이번 선거는 우리 당에서도 유능하신 분이 그 대구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연임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워낙에 국정 운영을 잘 하시게 된 잘 하시고 있는 그런 현상도 투영돼서 대구시장도 이번에는 경쟁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어느 모 인사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참 운 좋은 분이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뒤에 네. 초등학생이라도 잘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충분히 일각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특정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진 고통과 시련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저소리라든가 토론을 통해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국민들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 현재의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지금 21세기에 그 미국에 있는 이상한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 혈압 오릅니다. 그분이었을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봐왔습니다. 그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요. 2, 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판단하실 거다. 윤석열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모진 방법을 통해서 정적으로서의 제거하려고 했던 것도 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고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염원을 우리 국민들은 이어서 대통령이 잘 되시도록 국정 운영이 잘 되시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지방자치정부도 또 우리 제주도의회도 대통령이 국정 철학과 맞춰서 같은 모습으로 같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또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비교를 했는데 저는 어쨌든 하나 트럼프 대통령 하는 짓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 네. 위대한 미국을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트럼프가 한 단계는 높다. 저는 그렇게 농담처럼 한 말씀하고 이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